네, 미 대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오늘 카멀라 해리스의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해리스의 대관식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병재 초빙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해리스의 연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 중부 시간으로 미국 중부 시간으로 9시부터 그 세션이 시작이 되는데 저녁 9시죠, 현지 예, 시간으로.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뭐 스피커 리스트가 꽤 길더라고요. 예. 5명, 6분인가 앞에 있고 또 뭐 비욘세가 거기 출연한다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예. 생각보다 좀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좀 밀릴 가능성이. 그럼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 좀 넘어섭니까? 예, 거의 그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주인공이니까 드네요. 이제 마지막쯤에 나오겠죠. 지금 오늘이 이제 뭐 나흘간의 이 대회의 대미. 클라이맥스니까 예. 클라이맥스니까 최대한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해리스 부통령 오늘 수락 연설하면서 어떤 메시지 내놓을 걸로 보세요? 지금까지 해리스가 등장하고 난 뒤에 했던 얘기들의 이제 연장이 될 텐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집약이 되는 거고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난 뒤에 나타나서 계속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게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동안에 미국이 뭐 그냥 트럼프 하에서 자꾸 비관적인 얘기를 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고 했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미래를 좀 보자. 희망과 변화를 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계속 주려고 할 것 같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제 해리스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 민생. 어떻게 하면 그 중산층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하고 또 하나 이제 해리스가 역점을 두고 있는 강점으로 내세우는 게 그 여성의 출산 보건 강화. 이제 이쪽 쉽게 풀어 얘기하는 것 같으면 낙태권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리스가 이번에도 아주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비전과 이제 정책에 관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해리스가 해야 되는 게 아직까지 해리스는 비교적 미국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니까 자기 소개를 분명하게 이제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예. 지금 미국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 얘기를 이제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와 대조를 시켜야 되겠죠, 그죠? 트럼프는 왜 나쁜 사람이냐, 왜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당선되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몇 가지가 이제 이번 수락 연설의 테마가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수락 연설하는 그 시간 맞춰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SNS 또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맞불 전략이 좀 통할까요? 예, 그런데 그게 논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낮에도 트럼프는 뭐 일종의 맞불이라면 맞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가졌거든요. 예. 그 아리조나의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에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장벽을 쌓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장벽 현장을 오늘 또 방문을 했어요. 트럼프가 해리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는 초점의 하나가 이민 문제에 대해서 약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속 이민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면서 이민 문제 때문에 그냥 엉망이 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였으니까 그걸 부각시키는 의미에서 또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아직까지 뉴스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왜 제3주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로버트 케네디, 그 주니어 그냥 2세. 그 사람이 이제 후보를 사퇴를 하고 트럼프 캠프와 합류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그걸 오늘 뭐 이렇게 발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왔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제가 못 들었어요. 아직까지는 저울질하고 있다 정도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치적인 셈법을 두고요. 예. 그러니까 그 케네디는 뭐 지난번에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 할 때 그때 트럼프를 한번 만났었고 그다음에 만나고 난 뒤에 그때 얘기가 좀 잘 안 됐고 그런 다음에는 또 민주당을 또 만났어요. 민주당의 해리스 쪽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걸로 가면 너네들이 뭐 자리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또 했고 그런데 해리스 쪽에서는 그걸 아주 담담하게 거절을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시작을 지금 이쪽 공화당하고 이제 했는 건데 그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협상이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보니까. 예. 그 변수는 저희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네네. 어제는 전당대회 4회차였잖아요. 예. 그 러닝메이트인 월즈 부통령 후보가 수락연설을 했는데 어떤 부분 눈여겨 들으셨어요? 그 어제 그 월즈가 수락연설을 할 때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뭐 박수도 제일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 아들 구스 예. 그죠? 눈물 구스가 흘리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와 저게 저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막 예. 그냥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었는데 아들이 그거 뭐라 그럴까 비언어 무슨 그 학습 장애라는 그런 예. 걸 좀 앓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그러니까 발달 부진이 있는데 막 그렇게 이제 환호하는 그 부분이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가장 많이 줬는 것 같고 또 그 딸을 낳을 때의 얘기도 아주 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그 끌었거든요. 예. 부부가 이제 정상 임신을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체외 수정이라는 방법을 이제 통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완료 자신이 인상이 좋지 않습니까? 예. 그죠? 꼭 무슨 그 저 착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그런 예. 느낌을 주는 거니까 이분이 어제는 자기 역할을 다 했는 것 같아요. 자기 가르치던 그 코치 하던 그 축구 선수들 막 예, 데리고 제자들. 와가지고 같이 그 했고 거기서 자기가 했던 얘기를 이웃 얘기 다 했죠. 그죠? 이웃이라는 게 결국 포용성. 그죠? 우리는 다 이렇게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웃 얘기 거기 했죠. 뭐 또 사랑 얘기했죠. 그 다음에 총기, 나는 사냥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미국 사람들의 감정에 되게 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총기에 반대한다 이 인식이 있는데 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나 총기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 사냥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의 비판적으로 보던 시각을 교정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제는 저는 월츠는 자기 역할을 100% 이상 다 했다고 예. 생각합니다. 이번 미 대선 유독 그 부통령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화당의 벤스 부통령 후보와 비교했을 때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벤스가 처음에 이제 후보로 지정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왜 벤스냐?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 벤스는 트럼프의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관심을 조금 끌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해리스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정할 때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였죠. 벤스를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 그 부통령이라는 게 부통령 그 자기보다도 부통령을 선정하는 대통령이 자기를 어떻게 규정하려고 원하느냐라고 하는 거와 되게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는 이거는 그 백인 남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 백인 남성 중에서 고르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을 해리스가 골라낼 것이냐, 그걸 골라내므로 해가지고 해리스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관심을 되게 많이 끌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지사 하고 있는 샤피로하고 그다음에 월즈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애리조나 주지사 하고 있던 상원의원 하고 있던 켈리하고 이 세 사람을 두고 막 이렇게 그 견적을 뽑아봤는데 결국은 월즈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잘 했는 것 같아요. 예. 해리스의 부족한 점을 많이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그 오프라 윈프리가 깜짝 등장을 했어요. 그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프라는 그런 정치 모임에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었다 그러대요. 2008년인가 그때 오바마에 대해서 지지 선언은 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치 모임에는 잘 안 나타나고 미국 뭐 흑인 여성 중에서 인기도 순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항상 그냥 뭐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 정치 모임에 안 나타났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타난 거는 그만큼 오프라도 이번 선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게 상징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해리스가 상징하는 쪽하고 이게 갈리는 정말 이걸로 가지고 이제 미국의 앞으로의 미래가 좀 걸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이번 선거에 두는 의미가 되게 크다는 걸 오프라 스스로도 그렇게 인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와닿는 얘기가
그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지키려면 우리가 뭔가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미셸 오바마도 했지 않습니까? 예. 뭔가 해야 돼. Do something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뭐 4번, 5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오프라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프라도 그런 의미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만큼 뭐 흑인들 표, 특히 이제 여성표 동원하는데 기여를 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전당대회의 대미는 오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오프라 윈프리 등장할 때 정말 극비리의 어떤 극적인 연출을 위해서 모자를 뒤집어쓰고 등장을 했다고 뭐 했는데 그랬다면서요. 예. 오늘은 또 어떤 좀 연출이 나올까요? 아, 글쎄요. 오늘은 그 우리 비욘세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죠? 비욘세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미 알려진 그거 저 공연 하러 나오는 그 핑크도 있고요. 예, 합창. 핑크가 예. 이제 나오는 걸로 예. 되어가 있고 몇몇 다른 사람들이 알려진 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잘 모르죠. 원래 이 사람들이 이제 서프라이즈를 하는 거니까 우리 서프라이즈를 기다려 봅시다. 그것도 예.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 나오긴 나올까요? 어떤 그 다른 좀 뭐 벌써 좀 하나쯤은 이색 하나쯤은 게스트가. 나와야지만 또뭐 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요? 예. 예. 이제 오늘 해리스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해리스 캠프의 선거 전략 어떻게 잡아 나가고 있을까요? 해리스는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 그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싸우면서 그 대비를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제 프레이밍을 이제 지금 하고 씌우고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를 범죄자 틀에 예. 틀에 집어넣는 거죠. 또 해리스는 검사기 때문에 이제 검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때 날리던 이 검사가 이제 범죄자 트럼프를 잡는다. 이런 프레임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이 빠지고 난 다음에 트럼프는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예.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과거의 사람이고 나는 이제 미래의 사람이다. 트럼프는 과거로 퇴보하려고 하고 나는 미래를 보고 전진을 하려고 한다. 요 프레임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요 선상에서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쪽 캠프에 가는 것 같으면 분노, 뭐 진영,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미국이 지금 막 잘 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해리스 진영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이 정치하는 것도 기쁜 거야, 재밌는 거야, 이거 즐거운 거야, 그죠? 이런 얘기 뭐 그리고 분위기를 좀 밝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 동원하고 뭐 그 SNS 많이 동원하고 그러면서 밝은 분위기와 미래와 희망 메시지를 많이 주려고 한 것 같아요.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그 지금 이제 해리스에 대해서 씌우는 그 프레임이 급진 좌파. 그죠? 해리스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도 뭐 그 좌파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보니까 그 해리스의 아버지 원래 자마이카 출신으로서 그 미국에 와서 교수를 했던 그 사람이 막시스트 뭐 경제학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까지 트럼프 캠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급진 좌파 프레이밍을 씌우는 쪽으로 이제 막 몰아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 문제를 뭐 부각시키고 예. 범죄에 약하다 그런 얘기를 하겠죠. 경제 정책으로는 좀 두 사람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캐치프레이즈는 미국의 제조업을 재건한다. 예. 그동안에 미국에서 빠져나갔던 그 일자리를 또 찾아온다. 제조업을 하는 건다.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규제 완화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뭐 투자를 강화하는 것, 그 다음에 감세, 세금을 줄임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를 줄임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는 것, 그 다음에 R&D 같은데 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이런 큰 틀에서의 경제 접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을 그 맥락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면에 해리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보니까 민생, 예. 경제, 그래서 이제 뭐 그 아동 보호, 그다음에 의료 보험 보호, 그다음 뭐 이런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소한 이런 지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식료품 가격 인상 억제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큰 틀에서 차이가 좀 그거라고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두 후보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또 한반도 정책일 텐데 어떤 차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트럼프는 그 정책의 맥락이 해외 개입을 이제 축소하자, 줄이자라고 하는 거고,
그 민주당 쪽 해리스 쪽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바이든이 쭉 해오던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계속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니까 철학이나 접근법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한반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민주당 쪽보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의 관심의 초점이 갈 텐데, 트럼프는 이 문제와 관련해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3가지 정도 이렇게 이미 안건을 던져놓고 있죠. 방위 분담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 그다음에 그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요 3가지 메시지를 이미 제시를 해놓고 뭐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17년 그때 1차 임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3가지를 둘러싸고 양쪽이 상당히 다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70여일 앞두고 있는데 네. TV 토론도 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변수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뭘 쓰라면요? 변수요. 변수요? 앞으로의 변수. 예. 이번 TV 토론은 해리스가 자기를 얼마나 잘 소개할 수 있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해리스는 자기를 충분히 소개를 못했거든요. 이번 여기에서 잘 소개를 시키면 바이든 대신에 나왔는데 잘할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받는 거고, 그게 만약에 잘 못 되면 이건 안 되겠구나. 새로 나왔는 선수인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예. 그렇게 이제 경제 쪽에서는 지금 이미 트럼프가 잘 한다라고 이제 예.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도 중요하지만 해리스한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토론이 될 거예요. 네. 남은 변수라고 한다면 해리스의 자기소개.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얼마나 잘 인식시키느냐 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조병재 초빙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